자, 다시 포토샵 들어가서 포토샵에서요 이렇게 한번 적용을 시켜보세요. 이렇게 만들어서 이거 별다른 뭐 파일 확장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JPG 가볍게 JPG로 저장을 시켜봐요. 이거 뭐야 이거? 자, 저장 이미지는 역시 본인이 세팅한 프로젝트에 소스 이미지로 넣어주시면 돼요. 소스 이미지에 JPG 파일로 얘는 제가 그냥 범프 맵이라고 해볼게요. 범프 맵 저장을 시켰습니다. 됐죠? 이건 어렵지 않지? 우리 포토샵 시간이 아니니까. 우리 스피어 하나 꺼내볼까요? 동그란 거 요거 스피어를 꺼내서 좀 키워보고요. 카메라 각도를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가까이. 우리 카메라 새로 만드는 것도 해보자. 자, 저 따라서 해주세요. 여기 크리에이트 보시면 카메라가 있어요. 요거를 꺼낼게요. 얘도 중요한 내용이야. 우리 인테리어 씬 할 때 카메라 꺼내서 걔를 통해서 뷰를 보는 게 좋거든요. 그럼 새롭게 카메라를 꺼내게 되면 여기 있네. 여기 지난주는 제가 카메라를 꺼낸 다음에 바로 넣는 거를 그냥 보는 것만 알려드렸는데 이게 꺼내는 거예요. 새로운 카메라를 생성시켜서 보고 있는 카메라로 시선을 옮기고 싶어요. 그러면 패널 가보시면 퍼스펙티브의 두 가지 중에 지금 요걸로 보고 있는 거고요. 얘로 바꾸면 카메라로 바뀌어요. 시선이. 그리고 뒤로 빠져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 위쪽 보시면 이렇게 생긴 게 있어. 네모칸 안에 동그라미가 있는 게 있죠. 이게 레졸루션 게이트라는 건데 얘를 켜놓으면 요 영역이 나중에 영상으로 뽑힐 영역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영역이. 그래서 이렇게 해놓는 게 잡기가 편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좀 꽉 차게 이렇게 좀 뷰를 바꿔놓고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근데 계속 같은 시선에서 비교 렌더를 걸기 위해서요. 이거는 한번 고정시켜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괜히 카메라 이렇게 옮기면 다음에 또 볼 때 위치 바뀌어 버리잖아. 그래서 이 카메라는 선택할 때 아웃라인에서 이렇게 선택해도 되고요. 아니면 다른 거 하다가도 이 카메라 선택하고 싶어. 여기 있는 거 내가 보고 있는 뷰포트에서 카메라 모양을 클릭하면 그 카메라가 셀렉트가 된 거예요. 셀렉트 카메라 여기 뜨죠? 채널 박스로 옮겨서 이 녀석들이 못 움직이게 잠가 버릴게요. 막아 버린다는 얘기야. 선택을 이렇게 드래그를 쫙 해요.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면 여러 가지 메뉴가 뜨는데 그 중에 락 셀렉티드를 하게 되면 이 카메라는 고정이 되게 돼요. 락 셀렉티드. 그럼 회색으로 쭉 칠해지게 되거든요. 그냥 안 움직여져. 아무리 해도 못 움직여요. 그럼 이거 어떻게 다른 각도로 볼 수 있느냐? 지금 카메라를 고정시켜 놓은 거지 우리가 퍼스펙티브를 걷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시 퍼스펙티브로 나와주게 되면 볼 수 있어요. 단지 얘가 못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안 되죠.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스틸컷으로 뽑아 볼 때는 패널에 카메라를 가서 보는 거고요. 작업할 때는 퍼스펙티브로 나와주는 거예요. 지금 조명이 없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겠죠? 조명 아놀드 라이트의 에어리 라이트를 한번 꺼내 보도록 하고요. 이 라이트를 잘 놔둘 건데 이것도 각도 맞추기가 그냥 맞추기 쉽지 않거든요. 우리 패널 보면은 퍼스펙티브에서 카메라랑 퍼스펙티브 바꿀 수 있잖아. 이 조명의 시선으로 볼 수도 있어요. 선택된 상태로 패널에서 룩 스루 셀렉티드
선택한 것을 통해서 본다는 얘기잖아요. 얘를 클릭하면 얘는 지금 조명의 시선인 거야. 카메라 뷰 옮기듯이 이렇게 이동시켜보면 조명이 위치를 바꾸고 있는 거고요. 다시 퍼스펙티브로 나가보게 되면 조명이 이렇게 위치가 바뀌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조명 부분 한번 더. 조명 클릭하고 패널에 Look Through Selected 클릭하고요. 그럼 이게 조명의 시선이야. 우리 왜 Alt 왼쪽, Alt 중간, Alt 우측 버튼 화면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렇게 움직이면 돼 그냥. 그럼 조명의 위치가 바뀌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 원하는 각도로 빛을 내리쬐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다시 퍼스펙티브 나와보게 되면 이 조명이 그 각도에 따라 바뀌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이렇게 한번 렌더 걸면서 볼까요? 카메라 1번 아놀드 렌더 뷰어 꺼내서 플레이 시켜보면 뭐 보이나? 되게 흐리게 보이고 있어요. 아주 흐리게. 알다시피 아놀드의 조명은 수치가 뭐 1, 2, 3 그런 걸로 될 게 아니죠. 막 100, 200 올렸었잖아요. 아놀드의 라이트를 클릭해서 인텐시티를 100으로 올려볼까요? 이제 좀 보이나? 좀 흐린가? 200 좋았어. 300 저. 들어왔네요. 나무로 이루어진 방 안에 공이 떠 있어. 이 공에 울퉁불퉁한 굴곡을 표현해 볼 거예요. 굴곡 표현. 어쨌든 얘는 지금 아놀드 재질이 아니죠. 이거 처음 꺼냈을 때는 일반 램버트라는 재질이 들어가 있을 텐데 이 공도 아놀드로 바꿔줘야 돼요. 우선은 클릭하고 마우스 우측 버튼 눌러서 Assign New Material. 똑같아. 방법은 AI 스탠다드 서페이스까지 껴주면 우리가 뭐 색을 입힐 건 아니거든요. 근데 잘 보니까 기본적으로 그 반사라는 게 들어있어. 되게 이쁘게 보이는데 여기 라이트도 보이고요, 그렇지? 근데 우리가 지금 반사를 볼 건 아니에요. 반사 재질을 아직 정확히 배우진 않았지만 반사를 우선 꺼보도록 할게요. 반사를 끌 때는 그 AI 스탠다드 서페이스에 있는 아까 왜 이 재질은 베이스에서 넣었던 거잖아요. 이 베이스는 색상이나 재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요. 스페큘러가 반사에 대한 얘기예요. 스페큘러의 웨이트를 1에서 0으로 빼면 반사가 안 나온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스페큘러의 웨이트를 0으로 빼면 안 나온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제가 아까 그 메모장에 썼던 얘기 중에 0과 100이 1이 있었죠. 0하고 1이요. 1은 100, 0은 흑이에요. 숫자로 따져본다면 얘도 그래요. 0은 적용이 안 된 거고 1은 적용이 된 거예요. 이걸 색깔로 보신다면 검은색, 흰색으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우선은 얘를 다 빼놓은 상태예요. 빼놓은 상태고 우리가 여기에 범프를 넣기 위해서는 밑에 쭉 가보면요. 지오메트리라고 있어요. 지오메트리. 여기를 클릭해보면 범프 매핑이라고 해서 비어있는 공간 있죠. 여기에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미지, 지금 포토샵에서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 걔를 넣어주는 거예요. 포토샵에서 만들어 놓은 이미지 인풋 노드 클릭해서 파일 뭐다 넣어야 돼? 이거는 위에 거예요. 밸류에 요 인풋 노드가 있어. 이게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클릭하고 보면 또 보여. 이렇게 이미지가 보여요. 폴더를 클릭하면 또 찾을 수가 있어요. 내가 포토샵에서 이걸 만들었었거든요. 얘를 오픈해 볼까요? 뭐 나온다. 나와요. 이거 살짝 돌려볼까요? 이렇게 돌려볼게요. 그럼 제가 썼던 이미지가 보여지고 있어. 이게 눈속임이라서 음영값 가져가기 때문에 잠깐 모델링 바꿔볼까? 이거 버리지 말고요. 그냥 H 한번 눌러보세요. H.
H 누르면 하이드 한다는 얘기예요. 하이드. 플랜 꺼내볼까요? 플랜을 꺼내서 보면 좀 더 확실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여기에다가 좀 전에 적용시켰던 재질을 넣어볼게요. 기존에 있던 재질을 넣을 때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마우스 우측 버튼 눌러서 Assign Existing Material 중에 마지막 거였죠. 3번 넣어보면 이렇게 나온다. 그쵸? 이런 식으로 다시 넣는 거, 그치? 아까 우리 스피어에 넣었던 걸 여기다 넣고 싶어요. 재질을, 똑같은 재질을.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면 맨 아래쪽에 기존에 있던 매터리얼을 어사인 시킨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존재하는 모든 매터리얼 여기 뜨게 되거든요. 3번이 마지막에 썼던 거겠지 아무래도, 그치? 얘를 선택해주면 아까 스피어에 넣었던 게 여기도 들어가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하이퍼 쉐이드를 열어보면 좀 더 이해가 쉬울 수 있는데 지금 처음이라 초반이라 이걸 잘 안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은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들어가 있어. 이걸 지금 여기다 또 넣은 거예요. 이 재질은 좀 전에 숨겨놓은 하이드한 스피어에도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잘 봐봐요. 이 이미지가 요거랑 요거랑 좀 차이가 나죠. 얘는 점점점 높아지고 있고 그냥 높아진 거야. 잘 티는 안 나겠지만 점점 높아지고 있고 얘는 그냥 뽁 튀어나온 거거든요. 이게 평평한 데는 효과가 좀 적어. 그래서 제가 스피어에다 넣어본 거예요. 잠깐만 얘를 하이드 시키고 얘를 다시 꺼내 볼게요. 그림자로 좀 튀어나오게 보이게 하는 거죠. 그림자로. 그러면 이 그림자의 높낮이, 이 범프의 높낮이를 조절할 수도 있어요. 그 높낮이는 스탠더드 서페이스의 범프 쪽에서요. 다시 들어가 보면 이쪽 말고 하나 밖으로 나와야 돼. 뭐가 되게 복잡하지 않아? 들어갔다 나왔다 막 이러고. 이게 머릿속에 어떤 구조가 있으면 되게 편한데 아직 잡히지 않았으면 이게 더 불편할 수 있어요. 이걸 켜세요. 이제는 이걸 켜요. 하이퍼 쉐이드. 그리고 3번 지금 쓰고 있는 거잖아. 구조를 짤지 몰라도 보긴 쉽거든요. 얘를 마우스 우측 버튼으로 길게 눌러서 그래프 네트워크를 선택하게 되면 그 구조가 여기 쫙 튀어나오게 돼요. 그러면 이 AI 스탠더드 서페이스에 달린 식구들을 보는 거예요. 범프 2D는 어떤 범프의 느낌을 조절할 수 있는 거고, 요게 파일이에요. 포토샵 파일을 여기 갖고 온 거고, 범프를 만들어줘서 여기다 넣어준 거예요. 이렇게 돼서 범프 2D를 클릭해보면 이쪽에서 조절하는 거예요. 뎁스가 범프의 높낮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조절하면서 볼게요. 얘를 0.2만 줬어. 많이 낮아지죠. 그쵸? 얘도 좀 낮아지는 것 같고 0.05 더 낮아지죠. 그래서 범프를 많이 주면 오히려 더 어색해. 아까 그림자가 너무 진해져가지고 이상하게 보일 수 있거든요. 얘는 0.1, 0.1 이렇게밖에 안 주게 돼요. 잘. 근데 얘를 좀 더 튀어나오게 해볼게요. 잠깐만. 튀어나오게 한 다음에 보면 분명히 얘는 잘 모르겠어 아직까지는. 근데 이걸 보면 점점 높아진 것처럼 보이긴 하잖아. 근데 카메라 각도를 돌려보면 안 돌아가지. 얘를 돌려볼게요. 돌려보면 이 가장자리도 튀어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원래대로라면? 그렇진 않고 있거든요. 여기는 그냥 평평하잖아. 이 스피어의 테두리가 평평하다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튀어나왔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에 그림자를 잽싸게 그려가지고 그냥 그렇게 보이게끔만 눈속임을 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얘는 안 좋은 거네? 그렇진 않아요. 얘를 효과적으로 잘 쓰면 굉장히 멋들어지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잠깐 봐봐요. 이 범프 대신에 딴 걸 집어넣어 볼 거야. 다른 거는 기존에 마야에서 갖고 있는 어떤 거를 잠깐만 빌려 볼게요. 3D 텍스처 중에요. 스토커라는 거 좀 꺼내볼까? 얘가 이제 노이즈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스토커를 꺼내서 스토커의 색깔을 바꿔볼래. 빨간색, 파란색이 아니라
빨간색은 흰색 쪽으로, 파란색은 검은색 쪽으로 옮겨 놓고 여기에 들어간 범프를 이 매핑 말고요. 얘를 갖다 쓰고 싶어요. 얘를 끊어버리고요. 끊어버리고 여기에 있는 거를 넣어주고 싶은데 자, 이 알파라는 게 필요해요. 모르겠어. 이렇게 판단이 안 될 때는 이것저것 해보려고 노력하지 말고 좀 편한 방법 쓰세요. 얘를 클릭했을 때 이쪽에 뭐가 들어가 있죠? 그치? 얘가 연결된 게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이거 끊어버려요. 마우스 우측 버튼으로 브레이크 커넥션 제가 끊는다고 얘기했잖아. 브레이크로 끊어버리시고요. 그럼 선이 끊어져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가 직접 넣으세요. 얘를 여기다가 넣는 방법은 휠 버튼, 마우스 가운데 휠 버튼 있죠? 휠 돌리지 말고 휠을 눌러서 여기 이름에다 던지시는 거예요. 여기다 넣으면 안 돼. 이거 여기다 넣게 되면 단순히 이름만 써지는 거고요. 요쪽 이렇게 네모칸이 꽉 차게 돼야지만이 저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끊는 거 끊는 거는 자, 먼저 좀 할게요. 그러면 자, 여기서 기존에 있는 요거 있지. 범프 매핑 마우스 그 위에서 마우스 우측 버튼으로 브레이크 커넥션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더 쉬운 방법 이 뭐가 쉬운지 모르겠네. 이제 얘를 잡아 끌어내려도 돼요. 이렇게 선을 당겨 내려도 돼요. 그래도 끊어져요. 없어졌죠? 여기에다가 이 스토커를요 여기에 범프 매핑 이름 위에다가 휠 버튼으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들어갔어. 새롭게 만들어지면서 봐요. 그러면 이렇게 돼. 이게 효과적이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잘 쓰면 이렇게 진짜처럼 보이게 할 수도 있어. 그쵸? 그래서 그 범퍼를 만들어내는 그 브러쉬 손질이라든지 아니면 그 느낌을 빨리 찾아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잠깐 쉬었다가 할 테니까요. 쉬는 시간 동안 질문을 받을게요.